은평구 의회 구정질문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구 예산으로 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해당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착오가 있었다며 구 예산으로 납부된 금액을 전액 반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27.4%를 기록 중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북한산 진관사 계곡에서 재난 상황 대비 합동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집중호우 시 유의사항 등 한 주간 우리 지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통신비 부당 지급 논란이 은평구 의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김 구청장의 개인 휴대전화 요금이 약 3년 동안 세금으로 납부된 사실을 두고 의원의 문제 제기와 구청의 해명이 오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구정 질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법인이 아닌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세금으로 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과 비서실장 및 보좌진의 휴대폰 요금은 상식을 넘는 금액입니다. 개인 소유물의 유지 및 관리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개인 휴대폰 요금을 3년 동안 예산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예산을 횡령하였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업무를 위해 개인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업무폰이 없습니다. 개인폰 구청장 시작하면서부터 그 개인폰 하나로 썼기 때문에 제가 업무폰을 따로 쓰고 또 개인폰을 썼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텐데. 업무용 요금의 지원 범위가 개인이 아닌 법인 휴대폰으로 권고되고 있지만 직원의 실수로 이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직후 지원받은 요금을 모두 반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구청장이 처음 돼봤지 않습니까? 옛날 서울시의원 시절에도 옛날에 의원님들 핸드폰을 지급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요금을 지급해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인지하자마자 그거는 안 된다. 개인폰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안 된다 해서 전액 반납 조치하고 제 사비를 다 반납 조치하고 앞으로도 업무폰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봉규 의원은 무제한 요금제가 10만 원 선이라는 점과 비교해 김 구청장이 지원받은 월 평균 20만 원의 요금은 너무 많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요금의 상세 내역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신 의원은 소액 결제 등 부당 사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은평구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예산 지원된 핸드폰에 대하여 세부 사용 명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역시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처럼 은평구청의 직접적 감사기관인 은평구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은평구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은평구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이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시민단체로부터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는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주영 판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급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처분은 감염자 발생을 막고 감염병이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이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산모 A씨와 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양천구청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사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서울에서는 2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자치구별로는 양천구 7명, 은평구 3명, 감염 경로별로는 확진자 접촉이 91명, 집단 감염이 31명 등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동대문구 실내체육시설과 강북구 음식점 관련 감염 사례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음식점 종사자가 최초 감염된 후 같은 모임의 참석자에게 전파되고 참석자가 방문한 체육시설의 이용자와 가족 등으로 전파된 사례로 지금까지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은 27.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상 속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숨어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천경찰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러 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부터 상습적으로 목동 학원가의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23일부터 은평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에게 쿠폰과 사은품 등을 증정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 장소는 연서시장과 대림시장, 대림골목시장 등 7곳의 시장과 응암 오거리, 연신내 상점가 2곳을 포함한 모두 9곳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시장 물품 사은품이나 해당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쿠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가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을 무료로 정비합니다. 양천구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간판 무료 정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 등이 5개 광고물 정비 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건설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네, 한 주간 우리 지역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 주간 주요 뉴스 시간입니다. 서울에 지난달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어서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는데요. 네, 특히 강가나 하천에 고립되는 사고도 걱정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집중호우 시의 행동 요령을 전해드립니다. 하천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한 남성.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빠져나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해 8월 은평구 진관동의 북한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성인 발목 높이만큼 물이 얕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갑자기 내릴 경우 1시간 안에 허리까지도 차오를 정도로 물이 세차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습포구를 가져간 훈련 현장입니다. 진관천 및 주변 등산로 이용객께서는 즉시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에 따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등산객 2명이 범람한 등산로에 고립됐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대원들이 계곡 양쪽 나무에 밧줄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조심스럽게 구조합니다. 행정당국은 수시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비가 쏟아질 때 강가와 산길 등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능하면 하천을 건널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천에 휩쓸려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일단 대피하셨다가 구조를 요청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위급 상황에서는 구조대원 도착 전까지 가슴 압박 등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당국은 장마철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요즘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모기는 무는 사람만 좀 물잖아요. 맞아요. 꼭 잘 물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주변에서 혹시 어떤 사람들이 잘 물리던가요? 제 주변에 그렇게 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물리는 음.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모기는 땀을 좀 많이 흘리고 또 짙은 색의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이렇게 내뿜는 사람을 주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진대사량이 높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서 그런가 보네요. 네, 네.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좀 꿀팁을 전해주시죠. 모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글쎄요. 얘기하신 거에 따르면 땀 냄새가 좀 나지 않도록 깨끗이 씻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이제 그런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되고 모기가 싫어하는 허브 오일도 좀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곧 있으면 모기가 더 이제 극성을 부릴 텐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 좀 잘 활용을 해서 모기의 공격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궁금할 수 있지 예를 들게 그럼 봐봐 방에 모기가 있어 근데 잡을 수 없어